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이제 오늘 이제 강의 드릴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가리키는 학문은 선천체질학이라고 합니다. 또 예전에는 이제 선천체질 심리학이라고도 하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체질심리 상담학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체질이라는 것은 몸에 관한 내용이고, 심리라는 것은 마음에 관한 내용이고, 상담이라는 것은 관계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종합 풀세트예요. 누가 이렇게 만드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강의를 이제 근간하는 어떤 원초적인 어떤 학문의 개념은 고전 학문을 근간으로 해서 이게 발현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고전 학문이 또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제 할 말들이 많죠. 근데 이제 먼저 이 학문은 인간의 건강, 그다음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건강하고 바르게 그리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어떤 기준과 질서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자연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람에 대한 공부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 몸 안에 여러 가지 장부들이 있잖아요. 심장부터 시작해서 간, 담, 그 다음에 위장, 비장 그런 모든 장부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공부를 심도 있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30년, 40년, 50년 심지어는 늙어 죽을 때까지 이 몸하고 같이 사는데 이 몸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이 무슨 역할을 해요? 라고 물어보면은 의료인 빼놓고는요 제대로 말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심장이 무슨 역할을 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핸드폰 다루는 거나 냉장고 다루는 거나 테레비 다루는 거 기가 막히게 다룹니다. 그리고 고장나면요 컴퓨터 같은 거 잘 고쳐요. 근데 자기 몸이 문제가 생기면 잘 하나요? 못해요. 그리고 물론 병원에 가서 완벽하게 치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왜냐 각각의 개개인마다 병의 근원이나 병의 원인이나 병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어떻게 보면 보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이게 저도 이제 그런 퀘스천을 많이 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병원에 갔어요. 감기가 걸려서. 근데 똑같은 약 줍니다. 그다음에 물어보는 방식도 똑같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콧물 나오세요? 머리 아프세요? 눈 아프세요? 그다음에 기침이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딱딱딱 거기에 맞는 약만 딱 주고 말아버립니다. 실제로 물어봐야 되는 것은 왜 병이 걸렸느냐? 왜 이 감기가 걸렸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행병이야 세균이나 바이러스성이라는 거는 좀 다르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각각의 병증은 각각의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음식 습관이라든지 환경적인 게 요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길래 같은 병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특정 병이 띄엄띄엄 평생 한 번 정도 앓고 마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질병이라는 것은 반복적입니다. 그 반복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먹는 음식, 내가 살아가는 환경,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일하는 조건,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것에 노출되어 있을 때 그대로 그것이 반영이 돼서 나한테 질병이라는 것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는 회복이라는 것으로 다가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렇게 면밀히 보는 모습은 없고 그냥 살아가기 급급하다. 소위 말해서 살아가기 급급하다라는 게 뭐예요? 먹고 살기 바쁘다. 그래서 늘 그냥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을 챙기거나 건강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사실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태어났을 때 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물론 이제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하게만 자라라? 건강하게만 자라라고 첫 번째 말을 합니다. 그랬다가 조금 잘하면 뭐라고 그래요? 응? 공부 잘해라 그러죠. 예? 그 다음에
공부 잘하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응? 대학 잘 가라고 그러죠. 예, 대학 잘 가고 난 다음에. 취업 잘하라고 그러죠. 취업 잘 한 다음에는 시집 잘 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집 사라고 하고요. 뭐 하라고 그러고요. 계속 늘어납니다. 그랬다가 늙음막하게 이제 70세 넘어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면 뭐니 해도 뭐라고 그래요? 건강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음에 건강이 끝에서 건강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던 모든 조건들은 건강이라는 지표 안에서 사실은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잖아요. 아프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행할 수가 없고요. 아무리 똑똑해도 부자여도 그것을 누리거나 영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 얘기가 여기서 또 나와야 되는데 58조를 내려놓고 뭐라고 그러죠? 유산으로 남겨놓고 죽었다고 해요. 그럼 58조가 누구 손으로 갔을까요? 놀고 먹었던 와이프한테 갑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새 남자 만나고 즐겁게 루루랄라 행복하게 지금 지내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건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지키지 못하면 사실은 내 탓이지 누구 탓이 아니라는 거죠. 내 건강을 누가 잘못되게 일부러 만든 건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환경 문제, 공해 문제, 뭐 옆에서 무슨 전자파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조건마저도 사실은 내가 거기를 피하면 돼. 근데 거기 살잖아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지금 4차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통합적인 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료도 뭐 어떤 집단적인 어떤 지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4차 산업이 되면 이제 개개인화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특장점을 그다음에 체질이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부여되어 있는 어떤 그런 기질들을 반영해서 치료하는 방식으로 이제 많이 바뀌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도 뭐냐면 많이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로 대단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로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미 유럽 사회나 미국에서는 이제 푸드닥터라고 해서 음식으로 치료하는 장르가 이미 나왔고 그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UN 보고서 2040에도 푸드닥터라는 게 2020년부터 2040년까지 1위 직업이 푸드닥터다. 이렇게 이제 지표로 이제 본인들이 미래학자들이 내놨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그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하고 직결이 돼 있다. 그건 사실은 의성 히포크라테스도 말했고 우리 선조들도 말했던 거죠. 약핵동원이라고 해서 음식이 약이다. 그 다음에 히포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이런 말은 뭐 벌써 오래전부터 그런 이야기들은 이미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골고루 잘 먹으면 잘 살까요? 골고루 잘 먹으면 건강할까요? 아니면 유기농만 먹으면 잘 건강할까요? 응? 네, 골고루 잘 먹으면 건강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병이 왜 날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골고루 완벽하게 잘 먹을 수 있으면 건강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완벽하게 골고루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그거는 완전히 기계적으로 그걸 측정해서 가야 되는데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기농. 예, 유기농만 정말 청정한 유기농만 먹고 살았어. 그럼 건강할까요? 예, 옛날에는 다 유기농이었잖아요. 한 100년, 200년 전 농약 없을 때. 근데 왜 그때는 병이 나고 죽었을까요?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띵 해요. 골고루 못 먹어서. 네, 골고루 못 먹어서야? 그러면 골고루 잘 먹고 잘 사는 산의 진미를 잘 먹는 왕들은 왜 일찍 죽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지면요, 뭐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근데 일화들이 몇 개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왕들 중에서도 영조, 예, 제일 오래 집권하고 오래 살았던 70년을
집권했대요. 근데 그 왕은 일화에 뭐라고 하냐면 철저하게 음식을 가려 먹었다고 그래요. 가려 먹고 관리를 했다, 소식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써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학자 중에 퇴계 이황이나 남명조식 선생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가 일화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때 당시에 50세, 60세밖에 못 사는, 그래서 회갑잔치 하던 그런 시대에 60세만 살아도 장수했다 이렇게 하던 시대에 75세, 74세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런 걸 한번 이렇게 보시면 결국에는 자기 관리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알아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아서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아서 자기 관리가 안 되면 결국엔 뭐다? 병들고 아프고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한때 굉장히 많이 아파가지고 고생했던 사람이고 그걸 극복하면서 이 공부를 시작한 건데 참 길이 막막했어요. 청천벽력, 하늘이 무너지는 젊은 나이에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고생을 했었는데 뭐 나중에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은 이제 알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보는 모든 관점을 지금은 이제 탈피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관점을 탈피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다 버려라. 예요. 저도 고정관념이 셌던 사람이지만 고정관념 버리시면 됩니다. 저 뭐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이제 음양오행적으로 뭐 목화토금수 이렇게 있잖아요. 목화토금수 중에 고정관념이 제일 센 게 뭐예요? 금기예요. 금의 기운이에요. 제가 금의 기운이 제일 세요. 고정관념 완전 대박입니다. 소위 말해서 고정관념이 엄청 센데 그 고정관념을 깨는데 1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맹신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그러니까 절대성이라는 것을 부여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오류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계의 법칙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절대성이 없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절대성이 있다고 보면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나 이 우주 천체는 밤, 낮,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는 것은 수천 년, 수만 년이 가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여기 살아가는 것은요, 불특정하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겨울이 왔다고 해서 늘 그렇게 같이 움직였고, 똑같이 어떤, 뭐, 두꺼운 옷 입고 얇은 옷 입는 것만 똑같았지, 솔직히 말해서 어떠한 먹거리나 어떠한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은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칙성 안에 불규칙성이 같이 존재한다. 또 불규칙성 속에 또 규칙성이 존재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단은 생각을 하고 고정관념은 일단 탈피한 상태에서 들으셔야 돼요. 내가 배운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여기에 잣대에 들이대면요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나 뭐 저는 그런 쪽은 아니지만 명리학을 공부하신 거나 역학이라는 걸 공부하셨던 기존 분들, 그러니까 운명학적 또 철학적 관점으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저하고 공부를 시작하면 되게 힘들다고 해요. 왜냐면 거기서 바라보는 관점하고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 틀려요. 저는 육체를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장부를 중심으로 모든 걸 끄집어내서 보는 관점이고 그분들은 반대예요. 반대이기 때문에 바라봄의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은 염두에 두시고 좀 탈피해야 된다. 고정관념을. 그 상태로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흔히 말해서 건강이라는 개념을 먼저 잡아야 돼요. 건강이 뭡니까? 건강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지 않다 또는 그냥 뭐 소위 말해서 어디 병든 게 없다. 이게 건강이 아니고요. 명확하게 건강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는 몸이 튼튼한 상태, 몸이 굳세어진 상태, 몸에 질병이 없고 굳세어진 상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로는 건강을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협소해요. 그러니까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WHO라고 하는 뭐라고 그래요? 세계 의료 보건기구에서는 이제 이 건강을 정의를 내린 거예요. 정의를 뭐라고 내렸냐? 첫 번째로 육체적, 두 번째로 정신적, 세 번째로는 사회적, 네 번째로는 영적. 으로
안녕한 상태다라고 합니다. 자, 안녕한 상태다라고 할 때 안녕이란 말이 뭐예요? 편안하다. 문제가 없다라는 의미잖아요. 자, 그러면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중에 요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잖아요. 영적인 건강. 요게 언제 도입이 됐냐면 90년대쯤에 도입이 됐습니다. 왜 이게 도입이 됐냐면 기존에는 세 가지만 얘기했어요. 근데 가치관의 상실로 인해서 정신적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특히나 돈하고 물질 만능 시대가 오면서 우리가 가치관의 어떤 혼탁함. 그래서 어떤 인간 본연의 인간성 또는 양심 또는 좋은 가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상한 가치를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건강은 좋은 가치,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느냐를 이제 본 게 이제 영적인 건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육체적 건강은 뭘까요?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라는 정의가 뭘까요? 하고 싶은 마음의 거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네, 하고 싶은 거를 뭐 실행에 옮길 수 있다, 또는 그럴 수도 있죠. 그거 틀린 말도 아니지만. 육체적인 건강은 몸이 안 아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의학적 용어로는 기능적 장애가 없는 상태입니다. 기능적 장애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뽀짝지근하면 안 돼요. 목이 돌아가는데 잘 안 돌아가거나 또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이거나 이런 기능적 장애가 없는 상태가 육체적인 건강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정신적인 건강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하다라는 것을 뭐로 지표를 잡을까요?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근심 걱정이 있으면 일단은 정신적으로 혼탁해져요. 그 다음에 일단 번뇌가 생기고 또 내 마음에 복잡스러워지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볼 수가 없죠. 자,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이 잠이 잘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다가도 깨죠. 그래서 근심 걱정이 뭐 하는 사람? 없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건강한 사람. 사회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인간관계. 자,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왼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왼수. 자, 나는 왼수가 있다. 없다. 자, 왼수라는 것은 이런 대답은 아주 독특합니다. 네. 나를 왼수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은 없다. 아주 일방적인 삶입니다. 재밌어요. 자, 그래서 인간관계의 원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원만함이라는 것은 척이 지고 그 다음에 싸우는 사람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저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불편함이 있는 사람. 누군가 인간관계가 껄끄러운 상태를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사람을 보는 관점도 틀려집니다. 자, 네 번째. 영적인 것은 가치관. 가치관의 건강함을 의미합니다. 자, 양심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원만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들 스스로도 가치관이 있잖아요. 내가 삶을 이렇게 살겠다. 돈만 벌 거야 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또는 내가 권력을 쥐어야 돼. 내가 높아져야 돼. 등등 상당히 많은 어떠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가 과연 인간 본연의 모습에 필요한 가치냐라는 거죠. 자, 돈이 필요 없을 수는 없어요. 사회적으로 이제 물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하죠. 근데 그 돈이 메인이 돼버리면 사람이 없어져요. 맨날 제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종교인들이 제일 오류를 많이 범하는 건데, 특히 이제 쉽게 말하면, 성경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죠. 예를 들어서, 불경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불경이 존재하는 거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가 뭐예요? 사람이 먼저거든요. 근데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가 돼요? 경전이 먼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상한 게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실제로 모든 성인들이 가르칠 땐 전쟁하지 말아요. 평화해라. 싸우지 말고 사람들을 좀 도와라. 살려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전쟁을 종교가 더 많이 할까요? 지금 말하는 대로 사람이 먼저로 생각한 게 아니라
뭐가 먼저다? 예, 경전. 어떠한 자기들이 말하고 하는 가치관이 먼저가 돼버려서 그게 1순위가 돼버리다 보니까 사람을 중시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우선이니까 그거에 반하는 것들은 다 죽이는 거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점을 좀 달리 해야 된다.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을 하시면 다른 게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어떠한 특정한 물질이 먼저고 특정한 이념이 먼저게 되면 그런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해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 정치 얘기하다가 싸워요? 목숨 걸고. 정치에다가 분신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렇죠. 사람이 먼저인 게 아닌 거예요. 자, 아무리 왜 공산당이라는 사회주의가 문제가 생겼어요? 사회주의라는 것은 되게 좋은 이념이에요. 왜? 사람들을 다 공평하게 뭐 이렇게 하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람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그 사회주의라는 게 먼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회주의를 반하는 것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메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 변질이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똑같아요. 아무리 불교, 기독교, 뭐 기타 종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먼저가 돼버리면 과격해져요. 근데 사람이 먼저가 되면 부드러워집니다. 포용적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건강을 지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자, 안녕한 상태로 누구를 유지하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유지하는 게 건강인 거예요. 그렇게 유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이 건강은 어디부터 출발하느냐면 몸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몸의 지표를 보는 방법이 가장 두드러지게 쉽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옛날 그 고전 의학에 보면 뭐부터 봐요? 뭐부터 봐요? 처음에 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처음 보는 게 있어요. 뭘 봐요? 몸을 봐요? 생김새? 맥을 봐요? 예? 먼저 보는 것은 눈을 봅니다. 눈. 제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게 눈을 봐요. 눈 안 봐요? 그냥 모양만 봐요? 어디 보세요? 주로? 눈을 보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눈을 보게 됩니다. 자, 눈은 뭐의 창이라고 그래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자, 마음이라는 그 마음 심자로 끝나는 단어가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제가 책에도 썼는데.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마음 심자로 끝나는 단어가 제가 조사를 했어요.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서. 조사를 했더니 600개 정도 됩니다. 마음 심자로 끝나는 단어가 600개 정도 되는데 그 600개 정도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심, 불심, 그 다음에 이심전심 할 때 그 심자로 끝나는 단어들이 그 정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건강 상태는 뭐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의 건강 상태? 그렇죠. 마음의 건강 상태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몸의 건강 상태를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자, 눈으로는 마음의 건강 상태를 본다고 했어요. 그러면 몸의 건강 상태는 뭘로 볼 수 있어요? 예? 이거 말을 하세요. 그렇죠. 낯빛. 즉, 얼굴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얼굴은 뭐의 창? 신체의 창. 눈은 뭐의 창? 마음의 창입니다. 그래서 낯빛이 안 좋으면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들 이상하게 얼굴이 어둡거나 또 애들이 또는 주변 사람들이 얼굴이 이상하면 뭐라고 그래요? 어디 아프냐? 그 다음에 너 얼굴이 왜 이래? 어디 무슨 일 있어? 하고 바로 물어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요. 말을 안 해도 알아요. 눈빛을 안 마주쳐요. 눈을 이렇게 딱 똑바로 봐야 되는데 눈빛을 안 마주치고 서로 이렇게 피해요. 그럼 제가 나하고 뭐가 틀어졌구나.
나한테 불만이 있구나.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또는 마음이 안 좋구나. 느끼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창과 신체의 창이 다 어디에 있다? 얼굴에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라는 것은 정신이 들어있는 굴. 예. 그래서 얼굴이라는 단어만 봐도 끝내주잖아요. 예. 그래서 정신이 들어있고 마음이 들어있는 게 얼굴. 참 얼의 굴. 모여있는 곳. 그래서 눈빛과 낯빛이 좋아야 될까요? 나빠야 될까요? 당연히 좋아야죠. 야, 얼굴이 그냥 뭐라 그러죠? 응? 우중충해서 밝지 못하고 얼굴이 환하지 못하고 얼굴이 막 일그러져 있는 사람을 앞에 두고 지내는 게 좋겠어요. 환하고 그냥 예쁘고 그다음에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이런 사람을 앞에다 두고 지내는 게 좋겠어요. 근데 자기 얼굴은 어떤가요? 예, 나는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야. 그런 사람은 좋아해. 예, 그런 사람하고 지내고 싶대. 근데 내 얼굴은?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고 그냥 웃기만 해요. 그러니까 먼저 뭐를 바꿔야 돼? 예, 나부터 바꿔야죠. 그러면 나부터 바꾸는 방법이 뭘까? 건강을. 예,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마음이 왜 생겨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왜 마음이 생길까요? 예? 왜 마음이 생기죠? 관계 속에서. 예,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생겨요? 와, 새로운 학설입니다. 예. 자, 마음이 왜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예. 왜 마음이 생길까요? 그렇죠. 예,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요. 자, 예, 느꼈기 때문이에요. 예, 느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느꼈다라는 것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예, 감각했다는 거죠. 예, 감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감각은 몇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몸에? 예, 오감으로 이루어졌죠. 자, 오감은 뭐가 있어요? 시각, 청각, 그 다음에 촉각, 후각, 미각. 자, 이렇게 해서 5가지의 감각이 오감이라고 합니다. 자, 이 5가지의 오감은 다 각이라는 말이 쓰여 있어요. 각. 감각.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나누어서 느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각각 나눈다 해서 나누는 거예요. 자, 뭐와 다르다라는 거죠. 자, 뜨거운 걸 느끼려면 내가 차가워야 느껴요. 그쵸?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감각이라는 이런 거예요. 뜨거운 걸 내가 만져서 차갑다라고 느끼려면 내가 이 뜨거운 것보다 더 뜨거워야 돼요. 이해되세요? 근데 뜨거운 것보다 내가 차가우면 뜨겁다고 느끼고 뜨거운 것보다 내가 더 뜨거우면 차갑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감각은 상대적인 분리예요. 예. 그러면 자, 이 모든 감각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우리 몸에 붙어 있죠. 몸에 감각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몸은 어디에 거하나요? 예? 이 몸이 어디에 거해요? 어디에 머무르고 있냐고요? 지구상. 예.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지구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연에 머물러요. 그렇죠? 자연이라고 하는 지구상에 머물러요. 맞죠? 그러면 자연이라고 말하는 이 지구상은 무슨 세계라고 하냐면 3차원의 세계라고 해요. 자, 어려운 말 나옵니다. 자, 3차원의 세계는 뭐뭐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이루어졌어요. 자, 시간과 공간과 물질 속에 뭐가 거하고 있다? 몸이 거하고 있는 겁니다. 몸이. 자, 시간과 공간과 물질 속에 우리가 거해서 살아요. 자, 그러면 시간 따라서 몸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 우리가 시시각각 바뀌죠. 아침, 점심, 저녁에도 바뀝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년 1년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더 나이가 들면 뭐라고 그래요? 한 달 한 달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더 나이가 들어서 그렇죠. 하루하루가 다르다.
정말 병이 들면요. 시시각각 다르다. 그러죠? 안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누워있는 환자들 보면 시시각각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왜? 아프잖아요. 아픈 분들은 이미 몸의 상태가 너무 민감해져서 시각각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온도 변화나 이런 것에 빨리 막 민감하게 막 아우 추워, 아우 더워 하면서 막 난리치는 게 아니라 그냥 변화가 있든 뭐 하든 답답하든 아니든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요. 왜? 내 몸에 그런 것을 견딜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힘과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어떠한 특정 공간, 그러니까 완전히 뭐 냄새나고 막 이런 공간 말고요. 어떠한 특정 공간에 갔을 때 내가 몸의 변화가 계속 느껴진다라는 것은 몸이 건강하다, 나쁘다. 나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물론 감각이 뛰어나가지고 그것을 예지하고 느끼는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간에 따라서 틀려요, 안 틀려요? 틀리죠? 실내에 있을 때, 실외에 있을 때, 그 다음에 화장실 갈 때, 화장실 나왔을 때. 그렇죠? 공간에 따라서 다 틀려요. 몸은 공간에 따라서 틀려진다. 자, 그 다음에 물질에 따라서 틀려져요, 안 틀려져요? 예. 물 한 컵만 먹어도 몸이 틀려집니다. 물 한 잔만 먹어도, 물 한 모금만 먹어도, 아니면 특정한 어떤 음식 하나만 먹어도 몸이 틀려져요. 여자분들은 더 심각하게 틀려집니다. 예. 선물을 받으면 몸이 틀려져요. 예. 아유, 극공감을 하시는데요. 자, 집에 갔는데 남편이 막, 야, 옷 사 입어 하고서 100만 원을 딱 준 거야.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붕 뜹니다. 예, 몸이 확, 그냥, 왜 갑자기 뜨죠? 예? 가만히 있는데? 자, 마음이 어느 정도로 이게 심각하게 많이 작용하는지가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몸은요,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살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주는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자, 마음이 왜 강력한지 한번 얘기 드릴게요. 예를 들을게요. 어떤 할머니가, 시골의 할머니가 아들이 죽었다는,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럼 충격받죠. 그럼 딱 뒷목 잡고 쓰러져요. 그래서 누워서 아이고 해요. 그랬다가 2시간 있다가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아들이 아니랴. 그래? 하고서 딱 일어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아세요, 그거? 자, 또 쉽게 말하면, 자, 애가 없어진 거예요, 집에. 그래서 막 엄마가 막 조바심이 나. 누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조바심이 나. 막, 쿵닥쿵닥, 얘가 어디 갔나. 막 걱정이 막 돼. 그러다가 애가 전화가 탁 온 거예요. 엄마, 나 여기 있어. 하는 순간 그 불안했던 마음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갔는지 없어. 도망가죠? 그만큼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게 또 마음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 몸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 중에서 영향을 외부적 요인이에요. 예외적인, 외부적인. 자, 시간과 공간과 물질 중에 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뭘까요? 네. 인간이에요, 인간. 네, 사람. 사람입니다. 예. 사람의 영향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자, 사람의 영향이 왜 많다고 할까요? 누구와 사느냐, 누구와 같이 일을 하느냐, 누구와 같이 지내느냐, 누구와 만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운명이 달라져요. 운명이 달라질 정도의 영향을 줘요. 아닌가요? 자, 우리가 3대 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복이에요, 인복. 예. 인복이란 말이 왜 나왔어요? 예.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복이.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전반이 바뀌어요. 자, 예를 들자면, 자, 여기서 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 오해는 절대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저를 빗대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음식으로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병원 돌아다니다가 못 고쳤어요. 저를 만난 사람과 저를 안 만난 사람은 운명이 달라져요. 낫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아니면 병들기도 하고, 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계속 그렇게 수 없는 시간을 아프게 지내는 사람과 일찍 만나서 아프지 않고 지내는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자, 30년간 아픈 사람이 있어요. 30년 전에 잘 고치는 사람을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네? 그러면 30년간 아프지 않고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적 낭비, 그 다음에 정신적인 낭비,
삶의 낭비가 없었겠죠. 그렇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자,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런 시간에 자, 공간 뭐 한 7성급 호텔에서 예, 한 뭐 50만 원짜리 밥을 먹고 있는데 앞에 앉아 있는 인간이 왼수야. 그러면 이 시간과 공간 물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저 그런 시간, 그저 그런 공간, 그저 그런 물질을 먹고 있더라도 앞에 있는 사람이 죽고 못 사는 사람이고 너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시간은 행복하고 최고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일까요? 그만큼 경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밥만 먹어도 체한다고. 체해서 막 소화가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아요. 경험 있나요? 예. 예민한 분들은 경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영향을 주는 것에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주느냐, 나쁜 영향을 주느냐. 그러면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일까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건강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픈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내가 건강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나오는 거죠. 내가 건강해야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자, 우리 하다못해 공부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자, 우리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가 건강한 사람이 잘해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잘해요? 그거 잘 알죠? 그럼 우리가 건강해야만 돈도 잘 벌어요. 건강하지 않으면 돈도 못 벌어요. 인간관계는요? 건강한 사람이 더 잘해요. 당연한 겁니다. 모든 능력 발휘는 건강에서 출발이 돼요. 근데 건강을 지키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3억짜리 벤츠를 끌고 다니다가 스크래치가 나면 누가 못을 긁었다든지 상처가 나면 난리를 치면서 빨리 수리해라 해가지고 돈을 들여서라도 수리합니다. 근데 60억 가까이 되는 유럽의 박사가 그랬대요. 우리의 인간의 몸은 60억 정도 된대요. 60억 가까이 되는 이 몸에 스크래치 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법석을 쳐야 되잖아요. 3억짜리 벤츠도 난리를 치는데 60억이면 따따블이잖아. 그러면 상처가 나면 난리를 치면서 얼른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냅둬. 그냥 좀 있으면 뭐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벤츠를 소유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벤츠를 소유한 게 사람인데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물건을 중요시 하는 거죠. 일례로 이런 거 있잖아요. 와이프가 새 차를 뽑아줬는데 와이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사고가 났어. 그랬는데 남편이 한단 말이 여보,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차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끝난 거야. 예. 이해되세요? 예. 물건이야 다시 사면 돼요. 고치면 되고. 근데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되게 잘해야 돼요. 주어진 것은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건강하게 태어났느냐 또는 건강하지 않게 태어났느냐 또는 부실하게 태어났느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건강하다는 어떤 전제하에 우리가 관리를 못한 것이지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가 안 된 게 아니에요. 흔히 말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건강은요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거지. 예. 건강은 절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 돈 버는 노력할까요, 안 할까요? 돈 벌기 위한 노력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잘. 네. 건강하고자 원하는 사람이 건강을 위한 노력할까요, 안 할까요? 별로 안 해요. 네. 인간관계에 좋아지고 싶은 사람이요. 인간관계를 위한 노력을 안 하나 보면요. 안 해요. 그래서 어느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부자 되는 방법 알려달래요. 돈 잘 버는 방법.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 우문현답이겠지만. 예?
뭐라고 할까요? 공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그래요. 간단하게 말하면. 돈을 소유하려면 돈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돈에 대해서 공부하세요. 라는 말을 해요. 돈이 어떻게 태생됐고, 돈이 어떻게 발전했고, 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돈에 대한 공부가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안 돼 있어요. 그냥 벌고 싶은 거야. 그냥 소유하고 싶은 거야. 그냥 많이. 자, 많이 소유하려면 소유할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소유가 돼요. 근데 그런 능력은 없고 그냥 돈만 갖고 싶은 거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한테요. 위험한 거 집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돈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이 큰 돈 생기면 어떻게 돼요? 사람 망쳐요. 그래서 로또 당첨된 사람들 잘 된 케이스가 없다고 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돈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돈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으면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럼 건강도 똑같아요. 건강도. 자, 건강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고 건강에 대한 지키는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요. 근데 건강해야지 말로는 해. 근데 그거에 대한 공부는 사실 안 해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 아프고 싶다는 말은 해도요. 안 아프기 위한 공부를 하냐? 해요, 안 해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게 문제예요. 쟤랑 안 싸우고 잘 지내고 싶은데 하면서 쟤에 대한 공부를 안 해요. 쟤에 대한 공부가 뭐예요? 다른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거죠. 왜 그럴까? 관찰을 하고. 제가 왜 저런 성향일까? 왜 그래서 나하고 부딪힐까?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그래놓고 쟤 이상한 사람이라. 서로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 왜 서로 이상할까요? 왜 이해도가 떨어져서 서로 이상할까요? 서로에 대한 모르니까.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을 가장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인간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까이 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장 이상하다고 말하는 게 인간이다. 왜? 모르니까. 차라리 관계를 많이 안 하는 사람은 이해를 가질 이유가 없으니까 트러블 생길 게 없어요. 근데 뭐만 느끼느냐 하면 자기하고 안 맞는 것만 느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자, 그러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나누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무엇으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나누게 됩니까? 예?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나눈다고 했는데,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기준. 물질계에서, 우리 이 세상에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죠? 예? 시간을 뭐로 나눠요? 공간을 무엇으로 나눠요? 물질을 무엇으로 나눌까요? 예? 네. 공부한 사람은 다 알아. 자, 빛으로 나눠요. 예. 자, 빛으로 나눈다라는 의미를 아세요? 자, 빛으로 나눈다라는 의미를 저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시간의 개념은 밤과 낮 돌아가는 게 빛으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공간을 나눈 것도 빛이 있는 공간, 빛이 없는 공간.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실내와 실외도 마찬가지고, 그늘진 곳, 양지 바른 곳, 다 빛으로 나눕니다. 자, 그 다음 물질로 나눠지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빛의 량에 따라서 태생이 다 달라져요. 음식물의 태생이 달라지고, 공간의 모든 것이 달라져요. 물질이. 안 달라져요? 예. 그러면 이 기준이란 빛에 의해서 사람은요, 달라집니다. 그게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빛이라는 것을 왜 사람이 달라지느냐? 자,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먹고 살아요? 음식을 먹고 살죠. 그 음식은 식물로 길러진 것들, 또 그 식물로 길러진 것을 먹는 동물들을 우리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식물은 뭐가 있어야 자라죠?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빛을 먹고 자란 거예요. 그러면 빛으로 인해서 태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식물이나 동물들은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뭘 먹고 있다는 거예요? 빛을 먹고 있다는 거죠. 근데 빛이 종류가 여러 가지래요. 종류가.
빛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적게 가지고 있는 거 있고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빛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 7가지 색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7가지 색이 종합적으로 아주 균형을 이뤘을 때 그걸 광명한 색이라고 그래요. 밝은 색. 근데 그 7가지 색이 뭐 하나라도 비중이 높아지면 그 색으로 변해버려요. 자, 노란색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노란색으로 변하고 파란색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파란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색이. 물론 옅은 색이겠지만. 그러면 이게 균형을 딱 이뤘을 때 밝음이라고 하는 광명한 색이 돼요. 그러면 인간의 몸도 내가 먹는 것이 내가 먹을 때 균형을 맞춰서 내 몸에 맞게 먹으면 광명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눈빛부터 달라요. 얼굴 낯빛부터 달라요. 우리가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눈빛이 좋아, 낯빛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우라가 틀려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잘 가려 먹고 잘 본인한테 맞는 균형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요, 벌써 눈빛과 얼굴 낯빛이 완전히 틀려요. 굉장히 뭐라 그러죠? 밝고 청명해요. 근데 왜 어두워질까요? 한쪽으로 쏠린 거예요. 치우친 거예요. 그 치우침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게 아주 제가 원리적으로, 자연계의 원리적으로 고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럼 빛은 뭐와 같이 와요? 예, 열이라는 거와 같이 오죠. 예. 태양빛이 오면 따뜻하죠. 예. 따뜻한 에너지가 들어오잖아요. 빛은 열과 같이 수반을 해요. 자, 그럼 파장이라고 하는 파동. 자, 우리가 하는 하는 소리도 파동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자, 여러분들 내가 소리를 질러서 여러분을 뜨겁게 만들 수도 있어요. 뜨겁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네. 특정인한테 욕을 막 하잖아요. 그 사람이 열받아요. 네. 어떤 사람은 어떤 말에 시원함을 느꼈다고 얘기도 해요. 말 안 하나? 네 말을 들으니까 내가 속이 다 시원해. 이러죠? 그런데 어떤 사람 얘기를 하면 아우 열받아. 그러죠? 어떤 말을 들으면. 어떠한 파장을 내가 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반응이 오는데 열받기도 하고 시원함을 느끼기도 하고 따뜻함을 느끼기도 하고 야, 너 말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따뜻해져. 그런 말 안 해요? 그렇죠? 예. 야, 네 말을 들으니까 머리가 복잡해. 응? 그게 내가 에너지를 파장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복잡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답답해지기도 하고 뜨거워지기도 하고 시원해지기도 하고 따뜻해지기도 하고 서늘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한간에 농담 그거 있었잖아요. 좀 썰렁하다. 뭔 이상한 개그하면 아재 개그하면 아우 썰렁해요 추워요 막 이러잖아요. 왜? 썰렁한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파장이 서늘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는요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눈빛만 봐도 그 눈빛이 뜨거운 눈빛인지 차가운 눈빛인지 냉정한 눈빛인지 화난 눈빛인지 싸늘한 눈빛인지 다 보이잖아요. 못 느끼셔요? 예, 알고 있잖아요.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눈빛조차도 에너지 파장을 줘요. 예, 안 줘요? 예, 그걸 보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은요 모든 거에 뭐가 된다? 기준이 됩니다. 자, 기준으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감각이 발달한 사람들을 뭐가 발달했다고 하냐면 육감이 좋다라고 합니다. 육체적 감각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육감이 발달한 사람들은 영감이 좋다고도 해요. 영적 감각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영감이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뭐한 사람이다? 예,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지혜로운 사람은 대부분 뭐를 잘하는 사람들이냐? 구별,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예로부터 얘기를 해요. 자, 구별, 판단을 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기준이 있어야죠? 맞죠? 아까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예, 기준이 빛이다. 예, 밝은 빛이다. 예. 자, 내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빛이 없으면, 에너지가 없으면, 그게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게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수 있는 힘은 뭐에 의해서 온다? 예, 빛에 의해서. 그러면 내가 빛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인정이 되면, 내가 빛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내 빛이 광명한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밝게. 예. 자, 그러면, 자, 이 감각을 통해서 마음에 주는 에너지가 있는데, 정보가 있는데, 자,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있고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때가 있어요. 자, 마음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는데, 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인 사람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인 사람은 틀리죠. 자, 정확하다, 부정확하다의 기준은 뭐냐면 내 감각이 100% 잘 발휘되고 있느냐예요. 자, 100% 발휘되는 사람들은 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100% 감각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해서 시각이 발달한 사람은 보이는 게 전부고 청각이 발달한 사람은 듣는 게 전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로. 예. 그래서 부분적으로, 예. 본다는 거죠.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 듣기도 하고, 잘못 보기도 해요. 사람들이. 헛것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시각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고. 자꾸 헛것을 봐. 그러면 시각에 문제가 생긴 거죠. 자, 시각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대부분 뭐의 문제예요? 뭐의 문제예요? 간담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청각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혈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심혈.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일단은 장부가 튼튼하다는 전제하에 정확한 정보가 들어오는 사람과 장부가 튼튼하지 않다는 전제하에 부정확한 정보가 들어오는 사람은요,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자, 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 그 다음에 부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 생각으로 봤을 때 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인 사람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느냐면 이해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부정확한 정보를 받아들인 사람은요? 오해한 거예요. 자, 오해한 사람은 거꾸로 말해서 오해를 자주 한다. 내가 잘못 알아듣는다. 몸이 아프다, 안 아프다? 아픈 거라는 거죠. 잘못 알아들은 사람은 아픈 거예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배움이 있고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저 사람이 자꾸 못 알아들어. 예? 못 받아들이고 못 알아들어. 그러면 그것은 몸이 아픈 거예요. 예, 몸이 아픈 거예요. 자, 야, 너 왜 이렇게 못 알아들었니? 하고 짜증을 낼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화가 덜 나요. 마음의 용서가 돼. 예. 내가 화를 내면요, 누가 제일 손해요? 내가 화가 나면 누가 제일 손해냐고. 내가 손해요. 그러니까, 저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화가 안 나. 자, 그래도 화가 나는 분도 있겠지요. 예. 자, 그러면, 자, 마음을 통해서 생각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면 생각을 통해서 뭐를 해요? 우리가? 말을 하죠. 자, 그러면 이해를 한 사람의 말과 오해를 하는 사람의 말은 틀려요. 자, 이해한 사람의 말은 어떻게 할까요? 네? 긍정의 말, 이해했기 때문에. 근데 오해한 사람의 말은 네, 부정의 말을 해요. 자, 부정적인 사람이야.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러면 아픈 거예요, 안 아픈 거예요?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많이 아픈 거예요. 상당히 아픈 거예요. 자, 오해를 자주 했다? 많이 아픈 거예요. 예, 부정적인 말이 막 입에서 달고 살아? 그러면 많이 아픈 거예요. 상당히 아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을 통해서 뭐를 해요? 행동을 합니다. 자, 긍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요. 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무슨 행동을 해요? 응? 행동을. 예? 협력하고 해결을 하려고 해요.
협력하고 해결해요. 근데 여기는 뭐 할까요? 예. 아, 방해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해방해요, 해방. 해방을 해요. 예? 방해를 하고 해방을 해요. 자, 주변에 보면 무슨 일만 벌이려고 하면 못하게 하고 막 해방하는 사람 있죠? 아픈 거다, 안 아픈 거다? 예. 방법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해방을 합니다. 이해한 사람은요, 그게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요, 잘못된 것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줘요. 이거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요건 요렇게 방법을 쓰면 좋아.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못하게 해요. 무조건. 야, 자, 공부를 해가지고 뭔가를 습득했을 때, 야, 네가 해도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야, 해봐. 할 수 있어, 너는. 틀려요. 제가 어느 정도 음식 구분법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고쳐봤기 때문에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그런 적이 없어. 그러면 그거 되겠어?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해도의 차이라는 거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겪어본 거와 겪어보지 않은 거,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않았느냐, 아느냐, 모르냐는요, 엄청난 말의 차이가 생겨요. 자, 이를 통해서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과 실패라는 개념이 반복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얻어진 운명이라는 겁니다. 결과. 예, 결과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 결국에는, 자, 이 성공과 실패는 내 운명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네 운명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나의 인생에 영향을 줘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경험을 한다 해요. 경험을 한다. 그러면 이 경험을 하기 전에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선 영향을 주는 게 있고요. 후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예. 먼저 영향을 주는 게 있고, 두 번째 영향을 주는 게 있습니다. 후 영향을 주는 게. 자, 먼저 영향을 주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야, 네가 해겠어 되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야, 해봐! 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이에요. 자, 네가 해서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 기운이 빠지죠. 근데, 해봐. 너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틀려요. 자, 우리가 결과가 경험이 되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어떤 아이가 공부를 못하다가 한 10등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선영향의 개념. 자, 어떤 아이가 공부를 한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내가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해서 등수 올려볼게. 그랬더니 엄마가 두 가지 부류예요. 하나는, 야, 네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하는 엄마가, 우리 아들이 정신 차린 거야? 그래, 잘해봐. 뭘 도와줄까? 하는 엄마.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가 10등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너 찍었지? 너 그거, 응? 우연의 일치 아니야? 하면서 치부하는 엄마와, 우리 아들이 이만큼 했어? 하고 격려하는 엄마. 완전히 틀린 거죠. 그게 두 번째 영향을 줄 것이냐, 첫 번째 영향을 줄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근데 그 영향에 따라서, 이 영향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 생기냐면 의식에 잠재됩니다. 잠재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해봤자 엄마는 저런 말을 할 거야. 엄마는 나한테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잠재의식이 깔리면 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려고 해요. 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죠. 잘 하다가도. 에이씨, 해서 뭐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의식이 계속적으로 마음에 영향을 줘요. 마음의 영향을 수없이 영향 요소를 줍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보면은 의식의 전환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의식의 전환. 자, 에디슨이 수만 번의 실험을 통해서 뭔가를 발견해내잖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중도에 실패했다면 안 나온 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의 의식 속에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끝없이 연구했을까요? 그 수없는 속에서 어떻게든 발견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연의 발견처럼 생각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해당하는 것에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력을. 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 첫 번째 배우는 게 여기예요, 여기. 여기에 대해요. 이게 체질에 대한 거예요, 이게 체질에 대한 거. 이게 체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은 뭐죠? 두 번째. 심리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 말과 행동은요? 세 번째, 관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자, 체질, 심리, 상담하기예요. 그래서 공부가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세 파트로. 그래서 체질에 관한 것은 자연계를 이해하고 장부를 이해해서 내 감각이 살아있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챕터고요. 이 감각이 살아있어야만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마음과 생각이 다스려져야만 뭐가 바뀐다?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아이들 보면 고칠 생각도, 왜 말과 행동이 고쳐지지 않을까요? 고칠 생각도 마음도 없기 때문이에요. 고칠 생각과 고칠 마음이 있다면 고쳐집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 일화예요, 예를. 아들내미가 옛날 얘기입니다. 시골집에, 할머니 집에 이제 방학 때 되면 놀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다가 한 초등학교 한 중간쯤 되니까 할머니 집에 가면 게임기도 없고 텔레비전도 별로 없고 재밌는 게 없잖아요.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하루 갔다가 그 다음날 땡깡이 난 거야. 재미없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데려옵니다. 제가. 근데 얘는 긴장을 했죠. 혼나야 되는데 혼나질 않으니까. 근데 이제 데려와서 제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누구야? 이렇게 보니까 누구 하면서 한 손가락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좋대요. 그 친구들이 제일 좋대요. 그럼 그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게 좋냐? 그랬더니 너무 좋대요. 놀러 오면 재밌겠대요. 그럼 뭐 할 거야? 그랬더니 뭐를 할 거예요. 그래? 그런데 그거 하다가 중간에 너 싫다고 그 아이들이 다 집에서 가버리면 너 어떻게 마음이 그럴 것 같아? 그랬더니 되게 슬플 거래. 기분 나쁠 거래. 화가 날 거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할머니 마음이 그 마음이야. 했더니 갑자기 애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 뚝뚝 떨고. 그 다음부터 할머니 집 가서 땡깡 부릴까 안 부릴까요? 안 부리죠. 왜? 뭐가 바뀌었어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을 지적하고 야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렇게 할래? 그렇게 하지 마.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엄마들이 곧 혼내는 방법이 뭐냐면 너 말 똑바로 안 해? 행동 똑바로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됐지. 이거예요. 네가 말을 똑바로 안 해? 행동 똑바로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하고 하는 게 보통 말이에요. 보통 혼내는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혼내면 절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뭐를 바꿔줘야 돼?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을 바꾸려면 기초적으로 뭐가 받쳐줘야 되냐면 체력이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ADHD나 성격장애들을 잘 고치는 이유가 음식으로 몸을 바꿔버리면요. 마음과 생각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그래서 고쳐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바뀌기 때문에. 자, 쉽게 말하면 짜증을 자주 내는 사람이 있어요.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 있어요. 화나는 에너지를 제거하면 돼요. 짜증나는 에너지를 제거하면 돼요. 음식 중에 짜증나게 하는 음식이 있고요. 화나게 하는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딱 제거하면 안 해요. 그러면 애가 막 행동을 막 난리쳐. 네? 난리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난리치게 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것만 제거하면 조용해져요. 굉장히 조용해집니다. 예전의 얘기인데요. 보통 이제 그 한의학적으로 보면 행동을 과잉하게 하는 것을 간담이 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과 담이 승했다. 그러면 간담을 상징하는 음식이 신맛이에요. 신맛. 그리고 간담이 강하게 태어난 애들이 보통 봄철에 태어나요. 간담이 승하네. 물론 이제 다른 뭐 에너지적으로도 있겠지만, 그럼 간담이 강하게 태어난 애들한테 신맛의 음식을 많이 먹이면 행동이 과잉하게 해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말을 쉴 새 없이 한다든지 아니면 막 움직임이 심하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ADHD는요, 행동만 과잉 행동이 ADHD가 아니에요. 공부해보면요, 말을 많은 것도 ADHD예요. 말이 심하게 많은 것도 ADHD라고 어느 글을 제가 봤어요, 예전에.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왜 그게 쏟아져 나오느냐?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쏟아져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제거하면 안 해요. 자, 쉽게 말하면 어느 분이 뭐 수없이 병원을 돌아다니다가 ADHD가 해결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물어물어 저한테 왔어요, 한 번. 근데 아이가 왔는데 정말 산만해요. 막 상담실을 뒤집어 놔요. 그런데 아이 손에 뭐를 이렇게 들고 있냐면 마이쮸라는 걸 들고 있더라고요. 신맛이잖아요. 그래서 뭘 그렇게 먹이냐 그랬더니 비타민 C 사탕에 새콤새콤한 걸 먹이고, 애는 그냥 목기가 승해가지고 간담이 승해가지고 막 둥 방방 뜨는 애를 그냥 온갖 그 연료를 대줘가면서 애 보고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 제거하고 나서 2주 만에 조용해진 거예요. 애가 살 것 같대. 이런 예가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예가 있어요. 이것도 뭐 얼마 안 된 얘기예요. 한 2년 전 얘기인데 어떤 아주머니가 엉엉 짜면서 온 거예요. 뭐냐면 우리 남편이 변했대. 원래 다정다감하고 따뜻하고, 응? 우리 남편이 너무 좋은 남편인데 갑자기 어느 날 돌변을 해가지고 때려부시고 화를 내고 막 집어던지고 승질내고 막 1년 반 전부터 그랬대. 그래서 병원을 가서 정신과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고, 예? 왜 그러는가, 왜 폭력을 저렇게 쓰는가, 막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했더니 봤더니 뭘 먹였나 이렇게 봤더니 이분이 원래 불바다야, 뜨거운 사람이야. 심장과 소장에 열이 강해. 그래서 막 화기가 강한 사람한테 몸 보양시킨다고 홍삼, 임삼을 들이다 부은 거예요. 그것도 과량. 그러니까 얼굴이 막 빨갛게 상기가 돼 있어. 그러니까 폭발할 데가 없으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뻥뻥 폭발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끊게 하고 2주 만에 뭐라고 그래요? 전화가 왔어요. 아유, 선생님, 옛날 우리 남편으로 돌아왔어요. 이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예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아토피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쉽습니다. 아토피하고 아토피하고 ADHD가 제일 고치기 쉬워요. 애들은요, 음식을 통제하는 엄마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통제하면 그대로 그냥 반응이 오거든요. 제일 고치기 쉬운 사람들이. 근데 제일 고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저는 제일 고치기 쉬워요. 제일 고치기 어려운 사람들은 어른이에요. 말 안 듣거든요. 요렇게 먹으라면 요렇게 안 먹고요. 저렇게 먹으라면 저렇게 안 먹어요. 근데 애들은요, 딱 시켜놓으면요, 딱 눈 땡그랗게 뜨고, 그렇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버려요. 그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타협을 해요. 에이, 한 번쯤 먹어도 되겠지. 하고 먹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제 배우는 이제 시간마다 배우는 것들은 이 체질에 대한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이 심리에 대한 부분은 이제 2번째 과정에서 배우고요. 관계에 대한 부분은 3번째 과정에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 종합적으로 풀어서 해설하고, 그 다음에 관계학적으로 모든 걸 풀어내는 것은 4번째 단계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게 양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뭐 좀 고통스러울 수 있을 정도로 많아요. 이렇게 저렇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내가 머리에 넣어야 되나 하는 정도로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지금 그걸 다 통과해서 공부하시고 그걸 적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조금 개념이 잡혀 있고 조금 사람을 상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신 분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요, 이게 최고위 과정이라고 해서 요것만 했어요, 요것만.
지금은 이제 좀 세미하게 간단하게 넘어간 거지만 요거에 이제 부합되는 거 몇 가지 더해서 요 했을 때 그 안에 보통 이제 최고의 과정에 오시는 분들이 나름 좀 성공하신 분들이잖아요. 예, 사회적으로 박사님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이 강의가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딱 정리가 잘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수신제가 치구평천하예요. 그래서 몸이 바르지 못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온전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체질에 관한 부분도, 자, 심리에 관한 부분도, 관계에 관한 부분도 이미 선인들이, 선조들이 많은 얘기를 했어요. 뭐 수신제가 치구평천하라는 말도 있고, 입신양명이란 말도 있고, 이 몸을 건강하게 해야 좋다라는 얘기는 너무나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음, 생각, 이 부분도, 자, 요거에 대해서 대표적인 내용 중에 아주 서양 철학자 있죠? 네 자신을 알라. 누구예요? 예. 네,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을 안다는 것은요,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내 자신을 알면요, 득도한 거예요, 득도. 예. 왜 내 자신을 안다는 것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나를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는 나를 모르는 거예요. 예. 나를 컨트롤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아플 때, 내가 어디가 안 좋을 때, 또는 내가 어떤 마음이 가질 때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하면 나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예. 자,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죠. 뭐예요?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예. 이런 건 많이 잘 아시네요. 왜? 자, 생각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생각 없이 하는 말인데 라고 하는 말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인간이 아니야. 고로 짐승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인간은 생각 없이 말할 수가 없어요. 생각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각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요 말과 행동은요, 다시 말하면 관계를 이루는 거지만, 빨리 말하면 이건 습관에 대한 내용이에요, 습관. 예, 습관. 습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습관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말과 행동이 어떻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느냐죠. 자, 이 습관에 따라서 관계는 달라집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인간관계를 이루어요. 근데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쁜 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자, 내가 예의 바르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꼬이죠. 근데 내가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습관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습관에 대한 내용의 명언이 있죠. 나폴레옹이 뭐라고 그래요? 습관이 운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습관이 운명이 된대요. 나의 인생이 운명이 된대요. 자, 그러면 이거를 달리 말하면 제가 3분법으로 이건 원인이 되고 과정이 되고 결과가 됩니다. 예. 자, 원인, 과정, 결과가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 몸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유명한 말이 있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몸은요, 그릇과 같아서 좋은 정신을 담으려고 해도 그릇이 크래기가 있고 깨져 있으면 담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여기 앉아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조차도 건강하다면 공부가 잘 될 것이고 건강하지 않다면 공부가 잘 안 들어와요. 졸리고 피곤하고 눈이 깜빡거리고 예? 컨디션이 안 좋고 이러겠죠. 다 똑같아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비약물, 비수술, 전혀 약물과 수술을 하지 않고 사람을 고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대단한 건 없다. 왜요? 우리는요, 몸이 자연적으로 회복하게 시스템화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조건을 만들지 않아요. 우리가.
자, 먹을 걸 먹어요. 자, 먹을 걸 먹어요. 그러면 이 먹는 분해돼서 다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게 소화가 안 되네? 안 맞는 걸 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될까요? 내 몸에. 독이 되죠. 그러면 이 몸은 자가적으로 독을 먼저 해결하려고 그래요? 회복을 먼저 해결하려고 그래요? 독을 먼저 해결해야죠. 그럼 독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독을 해결했어. 그럼 회복은 뒷전이죠. 회복이 덜 돼요. 그러면 그게 만성 피로가 되고, 그게 감기 몸살로 이어지고, 그게 쌓이면 뭐가 돼요? 예, 여러 가지 병이 되는 거죠. 특히나 뭐냐면 요즘에 약. 자, 감기가 걸려요? 그러면 감기가 왜 걸려요? 근육에 쌓인, 또 체내에 쌓인 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을 내가지고 땀으로 빼고 곡기는 끊고 물을 먹게 해서 배설하기 위해서 감기 몸살이라는 시스템을 몸에 부여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감기 몸살이 딱 오는 순간 뭐를 해요? 약을 먹어요. 그래서 눌러요, 그냥. 나가지 못하게. 독이 나가지 않게. 그럼 얘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쌓이면 어떤 사람은 갑상선, 당뇨, 고혈압, 비만, 이거로 오는 거예요. 그냥 연계돼서. 그러면 그게 또 해결이 안 되면 또 다음 단계. 결국엔 제가 약이라는 것은요, 정말 극단적인 때 필수해야 돼요. 예. 제가 그런 얘기를, 아이들, 해열제, 남용이 정말 우라증을 일으켰다. 왜냐면 아이들 성장열인지, 진짜 병이 나서 열이 나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엄마가. 근데 38도만 되면 바로 그냥 먹여. 그럼 열을 안에다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소리 질러. 여기 쌓여있으면 무라가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럼 와 하고 소리 질러. 여기 쌓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만들어 놓고 얘 보고 왜 소리 지르냐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해열제 남용 심각합니다. 그냥 정말 39도, 40도 넘어가려고 할 때 정말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럴 때나 먹여야지. 예? 그냥 지레 겁먹고 38도만 되면 그냥 먹여. 예? 자, 그거 구분하는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열이 나는데 애가 잘 뛰어놀아요. 그건 거의 대부분 성장열입니다. 근데 막 시름시름해. 애가 기운이 없어. 그건 좀 다른 맥락이죠. 근데 애가 막 잘 뛰어노는데 열이 난다고 해열제를 먹이면 성장이 돼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부실 성장. 이렇게 되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똑똑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부실하게 크면 누가 나중에 또 고생을 해요? 엄마가 아픈 애를 간수해야 되는 고생도 하고 또 애도 인생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성장기에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했을 때 인생이 편해진다. 결국엔 몸에서 출발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하세요.